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의 정복 투 버트란트 러셀 이해와 감상. 행복의 정복은 러셀이 58세 때인 1930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만큼 그의 풍부한 생활의 경험과 고도로 단련된 지성의 원숙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또 묻는다. 불행의 원인을, 즉 현대인은 행복할 수 없는가, 행복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동시에 그는 행복의 원인을 묻는다. 즉 현대인이 현대인으로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러한 문제들을 러셀 특유의 논리로 규명한다. 현대인의 행복의 감각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를 해명한다. 그는 문제의 전국을 붙들어 그 독창적인 사상을 정확하고도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간다. 그의 행복론은 결코 고답적인 형이상학의 전개가 아니고 실로 평범한 사람을 위한 실천적 설계의 학년이다. 러셀은 이 행복론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남자나 여자는 피할 수 있는 불행과 피할 수 없는 불행, 병과 심리적 갈등, 투쟁과 가난의 악의로 가득 찬 세계 안에서 각 개인에게 맹공을 퍼붓는 불행의 무수한 원인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이 책의 기본적인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행복은 내세의 약속된 땅도 아니며 어떤 유행으로 주어지는 운명도 아니다. 우연히 행복이 주머니 속으로 굴러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다. 행복은 오직 쟁취하는 것이다. 행복은 정복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러셀의 행복론의 핵심이다. 인생의 세계는 불행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것이 러셀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이다. 그는 이 세계가 신이 창조한 최선의 세계라거나 또는 내세라는 완벽한 세계가 있다거나 하는 낙천주의적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부조리하며 비극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비극이나 불행을 직시하고 그것에서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신념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활 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행복론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책의 제1부에서 불행의 원인을 규정한다. 현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일반적인 불행의 원인은 어두운 인생관이나 세계관, 경쟁, 피로, 권태, 질투, 부질없는 죄의식, 비애망상, 여론의 행포 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든가 불행한 구원을 받기 위한 시련이라든가 하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머릿말에서 밝힌 대로 그의 행복론은 그가 60년 가까이 살면서 행복을 정복하기 위해 스스로 경험하고 관찰한 것에서 확인한 행복의 처방, 또 이 처방에 따라서 행동했을 경우 언제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켜 준 것들을 총괄하는 경험적인 삶의 합리적 진술이다. 그러므로 그는 불행의 원인도 현대사회라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찾는다. 불행의 원인을 규명한 다음 러셀은 이 책의 제2부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인생에서 행복에 대하여 방관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흥미와 열의를 갖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가정과 헌신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외적인 관심의 폭을 넓혀서 가능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이나 불행에 집착하는 비좁고 옹졸한 태도를 갖지 말라고 권한다. 무한히 다양한 세계에는 우리의 조그마한 불행, 보잘것없는 번민을 잊게 할 무수한 관심사가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불행이 닥쳐도 능히 그 불행을 초극할 수 있다. 적절한 노력과 적절한 체념에 의해서 결국 인생을 살만한 보람이 있다는 신념,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보다도 광활한 세계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무진장한 보고라는 생활 태도, 어떠한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 밝고 명랑한 인생관만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로 평범한 행복론이나 진부하지 않고 만인이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일을 명쾌하게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그러나 러셀은 이 책 마지막 장에서 행복의 일부는 외부적 환경의 일부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부분을 고찰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에 상하하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행복의 정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여기서 개인과 사회의 결합이 행복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신조를 택할 것이며 반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신조를 택할 것이다. 즉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각기 그의 행복 또는 불행을 그 개인의 신념의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 결정적으로 불행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의 정열이나 관심이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 지향한다면 마땅히 행복을 성취한다는 신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이나 우리들 자신을 세계에 적응시키려는 시도에 있어서 노력해야 할 점은 자기 본위의 관심을 버리고 우리의 사고가 영구히 우리들 자신에게 묶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셀은 행복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이며 자유로운 사랑과 광범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그리고 그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계산을 한 끝에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한다. 계산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직접적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행한 득행은 유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행한 득행보다 더욱 선하다. 문제는 자기 본이 자아 몰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아와 사회가 객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결합될 때 자신이 우주의 시민이라고 느끼며 자유롭게 우주가 주는 장관, 우주가 주는 환희를 즐길 때 생명의 흐름과 깊은 본능적 합의를 이룰 때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